네,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어떤 거냐면, 제가 좀 엉뚱한 질문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무술려 마지막 해니까, 네. 올해는 크고 작은. 이제 돌리지 마시고요. 얼른.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는 하는 시간 타임으로 가지고, 네. 엉뚱한 질문에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거예요. 웃겨. 이제 점을 봤어요. 네.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공수를 주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점을 몇 프로나 믿어야 되는지.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인데, 내가 성격이 네. 단답형이면 네. 몇 프로하고 딱 던지면 되듯이 상대가 받아들인 것에 따라서 조금 퍼센트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사를 보는 거는, 우리 길룡하복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주에 대해서 네. 현재 시점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잖아요. 그게 과거가 없이 현재가 올 수가 없듯이 미래를 보려고 오는 것도 뭔가 불안하고, 아니면 지금 내 생각이 맞나 한번 확인하러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길 방향을 잃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재미삼아 오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은 다 틀려요. 다르죠? 성향도 다 틀리시죠?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 틀리신데, 점사를 아주 잘 보시는 선생님들, 아주 막 귀신같이 보시는 분들. 네, 우리 있어요. 여기, 네. 우리 영국 TV에도 보면은 손님 따오시면 사주도 안 놓고 그렇게 잘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 굉장히 매력이 있으셔요. 예, 재밌어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매력도 있으시지만 잘 보셔요. 네. 잘 보시는데, 보는 관점은 다 틀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 그쵸. 그죠? 그러면 그분이 100% 잘 보시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예.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지만 내가 걸러내는 필터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걸러내요. 네. 그리고 의심을 하는 사람은 네가 그러니까 나는 너 틀렸다는 건 내가 어떻게든 보여줄게 하고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죠. 왜가? 그럼 점집 왜가? 그런 사람. 성향이 이렇게 사주를 보면 있잖아요. 정말 재밌는 게, 내가 올 한 해 정말 재밌었던 게,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왔다가 예. 손잡고 나갈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주 조정 기간을 드려요. 근데 결국은 보면 성향에서 자기들은 성격이 안 맞아요. 대화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게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받아들임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가 늘 그래요.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랑할 때는 모든 게 다 포옹이 돼도 그때는 모든 관용이 나와. 배품도 나오고 막 그게 다 이해가 돼. 인지가 되고 막 다 돼요. 그냥 눈만 봐도 그냥 막 짜라라라란 데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대화가 알아 했어도 오라고 들리고, 나는 저걸 바라고 있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거기서부터 의문점을, 길을 자기가 먼저 답을 내고 들어가는 사람. 근데 상대는 가만히 있다가 당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얘기하는데 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 관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점사를 내줘도 맞아요 선생님, 우리 여기 손님들 보면 예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선생님, 제가 어제도 그랬고요, 그제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요, 맞아요 선생님, 지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렇게 하셔서 지금 최대한 요거는 앞으로도 운이 안 좋습니다. 그럼 요때 고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방법을 최대한 하고, 또 어떤 분은 구슬해야 되실 분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은 지금 성향을 바꾸는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그걸 고쳐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안 좋다, 이 부분이 지금 사주에서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도 아무리 100% 맞춰도 그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힘드니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 계세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방금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단답형으로 점 얼마나 이거를 맞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잘 맞추니까 100% 봐야죠 하는 거 당연히, 왜 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상대한테 인지를 시키기보다 저 사람이 지금의 자기의 상황을, 내 점이 맞다이기 이전에 내가 보는 이 점사로 인해서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여기서 자각이 들고 깨우치면 돼요.
그러면 상황이 틀려지게 돼요. 보는 관점. 저는 사실 올해는 그런 점사를 봤어요. 일단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들은 치유부터 들어갔고요. 치유를 들어갔고 치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야 조상 얘기를 하든 운 얘기를 하든, 이 사람은 운을 보는 게 아니라 죽고 싶어 왔고 우울증 때문에 왔고, 아니면 나는 지금 남편 때문에 죽고 싶어요, 아니면 돈은 너무 잘 벌어지는데 진짜 제가 죽고 싶어요. 왜 죽고 싶어요? 돈 잘 벌어지는 요즘 사람들 돈이 없어서 다. 근데 왜 그래요? 내가 그러면 물론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돈은 너무 잘 버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저 혼자만 하니 집에 가서 살림하고 와서도 일을 하고 사람도 못 쓰고 죽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돈도 필요 없다. 저는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잠을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자고 싶다는 건데 그 현실이 안아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맞춰주는 식구들 때문에. 그리고 또 좀 어린아이 같은 남편 때문에. 그런 고통이야. 그러면 그분이 와서 제가 운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은 틀려지거든요. 그러면 점사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운이 좋고 돈은 잘 버시 지금 운대에서는 장사는 잘 되신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세요? 부터 얘기해요. 그러면 신랑 사주를 딱 넣으면 아, 이 남편은 처자리가 엄마의 자리구나. 분명히 이 여자한테 기댄단 말이야. 처한테. 예. 근데 이 처는 자기가 경영을 하거나 사업을 지고 가거나 집에 모든 거를 내가 책임을 지고 가는 사주로 같이 만나져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처음에는 멋진 남자라고 해서 결혼을 했지만 막상 현실에 딱 들어가면 실전에 딱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자한테 기대죠. 무능력해지죠. 그러다 보니 이 여자가 살아야 되니까 책임감은 있지, 자기가 능력은 있지 해요. 하는데 이 남자는 이 여자분이 처가 아니고 여인이 아니고 결국은 엄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거를 이 여자분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남편은 이런 사주다. 본인은 엄마의 자리고, 그리고 본인은 남편의 자리가 이런 자리다.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이분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식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알려줘요. 그럼 그분들이 바뀌어요. 느끼고.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하고 나는 힘들는데 왜 안 도와줘? 절대 안 도와줘요. 왜 안 되거든, 그 사람은. 안 되는 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여기서 다른 방향을 빨리 트시는 게 맞아요 라고 알려주죠. 여기서 고통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왜 만질 수 없는 마음, 괴로움, 만질 수 없는 우리가 조금 마음에서 행복함은 상관없는데 네. 조금 반대적인 단어에서 올라오는 우울함, 뭐 사악함 그런 것들에 너무 머물지 마라 그래요. 사실은 그거는 허상, 우리 정신과에 보면은 허상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망상이 들어가는 피해의식이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님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주에서 물론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자괴감이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 사람의 사주는 틀리기 시작하고 방향이 틀리기도 하지만 사주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바꿔주면 더 잘 풀린다는 거. 그렇게 해서 많이 고쳐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분들은 점사를 잘 봐요가 아니라 아, 정말 오니까 힐링 선녀님이시네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올해. 그리고 구슬 가서도 역시 힐링 선녀님이시네요 제일 많이 들었어요. 산자도 한을 풀어야 되고 죽은 자도 한을 풀어야 된다. 결국은 혼백과 사람이 한을 푸는 게 아니라 죽은 분도 한없이 한을 풀어줘야 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지옥이라, 지금의 세상이 지옥이다, 나는 현실이 지옥이다는 자체가 내 한이잖아요. 네. 그 한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서, 꼭 굿이 아니더라도 치유가 되어서 이분이 편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굿을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점사를 제가 뭐 몇 프로 믿어야 되나요? 이래야 되나요? 저래야 되는 건 아주 너무 이제 단편적인, 아까 말한 네. 엉뚱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또 솔직히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이러면 다들 처음에는 생뚱맞은 질문, 신앙님 계신가? 제 점사가 제일 잘 맞아. 다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일도 있어요.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신점을 거의 이렇게, 저도 이거 역전도 했고요. 네. 오늘 엉뚱이야? 방울도 들었고, 부채도 했고, 염주도 했고, 숟가락도 세우기도 하고, 별걸 다 봤어요. 네. 점사를. 네. 보다가 이제 조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한 8년 전에 기도만 하면 이렇게 신라복 같은 옷 비슷하게 입은 할아버지가 붓을 들고 책을 막
몇 년 동안 던지는 거예요. 이만한 책도 던지고 책이 이렇게 탁 넘어가고 깨알 같은 한글이 적혀 있고 이렇게 하늘에서 상서가 내려오면 글을 적으면 말려서 이 무당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숙제를 한 6년 가까이를 못 풀었어요. 당최 나보고 어떡하냐 책을 던질 때 안 오는 거야. 내 손에 안 떨어지잖아. 나보고 어떻게 안 오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만세력이랑 글이 딱 이렇게 눈 앞에서 쫙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샀어요. 노랗죠 여기. 노랗죠. 네, 노래요. 샀는데 이거를 딱 열어보니까 이 깨알 같은 글이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알아? 가르쳐준 사람이. 아, 음력양력 전환해서 보라는 갑자기 앞을 봤어요. 아주 애기 때. 네. 보다가 뒤를 보니까 정말 모르겠는 거야. 그렇게 해가 또 몇 년 흘렀다? 흐르고 나다가 계속 던져. 계속. 이거는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내가 분명히 이 신이 오셨는데 이분을 내가 어떻게든 뭐 요즘 선생님도 불린다 그러잖아요. 네. 뭐 주장신이 바뀌었다, 뭐 어떤 신이 바뀌었다는데 이분은 어떻게 내가 지금 빨리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답을 못 찾겠는 거야. 뭐 선생님 있으면 찾아주시겠지. 없다 보니까 못 찾았는데 또 기도를 막 하니까 세월이 좀 흘렀어. 또 기도를 다 하니까 천지신명이라고 한글로 다 글이 흐물흐물 딱 적히더니 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소리 들리기 시작하는 게 무당이 천지신명도 모르고 무슨 무당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천지신명을 몰라요? 지금까지 천지신명 모시고 왔는데 속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기도를 네.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밝을 명, 신. 네. 이치를 깨달으라는 소리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명리학을 얘기하나 보다 싶어서 공부를 해야지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는데 타이밍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한 2년이 흘렀어요. 네. 그러다가 혼자 독학을 하려고 보니 그때 청간지지만 외울 수 있게끔 기도 끝에 말이 나와서 제가 청간지지만 딱 이렇게 외워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이 만세력을 열면 그 안에 점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 흔들고 보시는 대신 할머니들, 점사 할머니들, 네. 엽전, 방울부채, 뭐 우리가 꼭 이렇게 신기물로만 하는 이분들 말고 이분 역시도 만세력을 딱 피니까 점사가 나오잖아요. 이 어른이 오셨구나, 이 신이 오셨구나, 천문학을 가리키러 오셨구나, 세상 이치를 가리키러 오셨구나. 그때서 손뼉을 딱 치게 되면서 이제 혼자 독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요즘에 아까 말한 치유가 거기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부터 사주가 발생이 되어서, 근데 이 천문학이 더 웃긴 거는요, 일반인이 공부해서 보면은 세세하게 깊이까지 못 봐요. 근데 이것도 물론 학문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뭐 교수님들이나 천문학자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는 또 틀려요. 근데 우리는 또 신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또 다르겠죠? 네. 그러면 영적으로 보는 명리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지금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떻게 왔다고 현재의 어떤 지금 테마 속에 앉았고 향후에 어떻게 갈 거라는 것까지도 정확히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 사람의 성격이다, 이제 아이들이 집안 내력이다 이런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 한 해는 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굿을 해야 되는 손님은 무조건 굿을 해야 되는 손님은 딱 정해져 있다. 하지만 굿을 하지 않아도 분명히 풀어갈 수 있는 손님도 계신다. 그분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 3번은 이겁니다. 요 세 가지만 딱 지키고 나서 향후 몇 개월 뒤에라도 언제든지 오셔요 라고 다시 얘기해요. 바뀌어서 오셔요. 어머 선생님 하고 다시 오셔요. 그럴 때 짜릿하죠. 근데 네. 사실 귀찮아요. 막 일일이 찾아보려면. 근데 어떤 손님은 오셔서 이래요. 신점 보시나요? 철학 보시나요? 네. 이래 물어요. 그 우리가 왜 옛날에 막 결혼을 2번 3번 하셨다든지 옛날 과거가 안 좋으신 분들 보면 네. 신할 때는 괜찮은데 왜 안 좋아지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분 만에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신점을 보든 신을 받아서 기도를 하면서 온 세월이나 어쩌보면 이 명리를 공부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20년, 30년에도 이 끝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셔요. 학문도 내가 갈고 닦지 않으면 절대 남의 사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손님들 때문에 간혹 제가 당황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점도 보고 명리도 봅니다. 근데 명리는 배운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올 한 해 동안 공부를 한 것도 많겠지만 이 점사라는 거는 어떤 확률 선생님 잠깐 좀 이따 내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 그걸 좀 이따 하고 아, 네, 일단은 선생님이 봤을 때 몇 프로까지만 믿어라? 저는 50%까지 믿으시고요. 네. 조금 더 치자면 한 65%, 나머지 45%는 본인의 노력이에요. 근데 65%라는 거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왜 그런 말 있죠? 99%의 재능보다 네. 1%의 노력이라는 거. 그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점사가 아무리 65% 맞아도 45% 노력 안 하면 남들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운이 오지 않고 받지도 못한다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문자 계속. 어떡해.